지금부터는 좀 실전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인데,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 즉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잡는 방법이야. 이거는 어떻게 잡는 게 계산이 효과적이냐면, 가운데 항을 A라고 잡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등차수열에서 첫째 항을 A라고 한다, 그거는 통상 그렇게 쓴다는 얘기지 규정이 아니고 공식을 외우기 위한 방법이고, 만약에 이제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잡고자 할 때, 세수를 잡을 때 일단은 대칭, 이렇게 대칭이 유지가 되게 가운데다가 A를 두고 양쪽을 프라마이너스 D가 되게 이렇게 잡는 것이 계산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물론 이거를 이렇게 잡지 않고 첫째 항을 A, 두 번째 항을 A 플러스 D, 세 번째 항을 A 플러스 D 이렇게 잡아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잡을 때가 계산이 효과적이다. 공식으로 외워야 돼. 가장 많이 쓰이는 식 중에 하나야. 또 네수를 잡을 때는, 홀수계를 잡을 때는 가운데를 배열할 수 있지만 짝수계를 잡을 때는 가운데 오면 대칭이 안 되겠지. 그래 가운데를 비우는 게 좋은 거야. 가운데를 비워놓고 제일 바로 왼쪽을 A-D, 바로 오른쪽은 A 플러스 D. 이렇게 잡게 되면 공차는 2D라고 잡은 거지, 2D. 그럼 여기다가 2D 더하면 A 플러스 3D. 2D를 빼면 A-3D. 이렇게 잡는 게 좋다. 그러면 5개를 잡을 때는 또 홀수기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배열하면 되겠지. 이렇게 연속적인 5개가 되게 이렇게 잡으면 되고. 실제로 수능에도 7개까지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실전적으로 잡는 방법. 공식처럼 기억을 해야 돼. 2-1번은 등차수열 이루는 세수가 있는데 그거를 더했을 때는 15. 합이 15. 제곱해서 더했을 때는 93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세수의 곱을 구하라. 그러면 세수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 게 좋으냐면 A-D, A 플러스 D. 세수를 이렇게 잡는 것이 계산이 효과적이다. 그러면 더했을 때 15니까 이거 3개를 다 더하면 3A는 15가 되겠지. 그래서 A는 5가 된다.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제곱합이 93. 제곱합이 93이니까 이거 제곱해서 더하면 5를 대입하면서 제곱하자. 5-D의 제곱. 그 다음에 5의 제곱, 5 플러스 D의 제곱. 이걸 제곱했을 때 이게 93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세수의 곱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거 이제 정리해보면 D제곱, D제곱 나오겠지? 2D제곱. AD양은, D양은 없어지고, 상수항계산하면 25, 25, 25. 75니까 93, 18. D제곱은 9.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고, 그럼 세수를 곱하게 되면, 이거를 D를 구하면 플러스 3인데, 구할 필요가 없겠지?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5-D, 5 플러스 D. 이게 세수의 곱인데, 5로 뽑아내면 25 마이너스 D제곱. 여기 D제곱에다가 9를 대입하면 되겠지? 25에 대곱하면 16. 곱하기 5는 80. 이렇게 구할 수 있지? (2-2번) 여기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차수열이다. 그때 상수 K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차 방정식 세근을 세수가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A-D, A 플러스 D. 이렇게 잡아야지 계산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면 나오겠지? 그러면 세수가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그럼 3개를 더했을 때 근각의 수를 내겠죠? 3차 방정식의 근각의 수. 세근의 합은 이렇게 써보자. 3개를 다 더해주면 3A. 이거는 여기서 6. 그래서 A는 2라는 걸 구할 수 있다. 일단은 가운데 항을 먼저 구하고. 그러면 2개끼리 곱해 더했을 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자, 이렇게 곱하고 2개 곱해야 되겠지? 여기 지금 A에다가 나중에 A 대입하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되겠지? 그러면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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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A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AD는 없어지고, 그럼 이렇게 곱했을 때 뭐가 된다? 여기 지금 2개 곱하면 나오겠지, 이거? 2개 곱해서 하는 거지? A제곱 나오고, AD양 찾아봐, AD양. AD양은 마이너스 AD, 플러스 AD 없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D제곱 생기겠죠?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
3a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다.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라고? 근과 계수에서 8. 그럼 a에다가 2 대입하면 되겠지? a에다가 2 대입하면 4, 32. d제곱이 얼마야? 4 그렇게 나오지 이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이거 계산은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 맞겠지? d제곱 맞아? d제곱은 4. 그러면 여기서 d는 프라 마이너스인데 그 다음에 나중에 세근의 곱은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k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k인데 세 개를 다 곱해보면 a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다. 양쪽 있고 곱하면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a는 2 요건 4 d제곱에 사니까 0이네. 그러면 k는 0. 어쨌든 계산이 뭐 계산은 해보면 되는데 이렇게 잡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 알겠지? 이렇게 잡기만 하면 거의 무난하게 풀리게 돼 있어. 2-3번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에서 세변의 등차수에 이를 때 A 대비 대 C를 구하라. 자, 그러면 빗변의 길이는 C라고 되어 있는데 세변의 길이의 비를 차례대로 구하라 그랬지. 그죠? 세변의 길이 A, B, C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A, B, C라고 잡게 되면 계산이 복잡해서 안 나오지. 그러면 세 수가 등차수열이니까 이걸 A-D, A, A 플러스 D. 이렇게 세 개를 잡아야지 계산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그러면 세 수를 A-D, A, A 플러스 D라고 잡으면 그러면 등차수열 이룬다는 건 자연스럽게 이용이 됐어.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이용하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지. 그래 직각삼각형이 이용이 됐지. 그러면 A-D의 제곱에다가 A제곱을 더했을 때 A 플러스 D의 제곱이다. 직각삼각형. 이걸 정리해주면 A제곱 한 개 남았고 AD는 마이너스 4AD야. D제곱은 양쪽에서 없어지니까 이거는 0이다. 그 다음에 A는 변의 길이기 때문에 약분해도 되지. A를 약분하면 A는 4D. 그러면 A에다가 4D를 대입하면 그럼 세변의 길이가 어떻게 나와? 세변이. 여기다가 A에다가 4D 대입하면 그냥 3D. 이거는 4D. 이거는 5D가 된다. 결국은 세변의 길이의 비를 작은 면부터 썼을 때 3대, 4대, 5 그렇게 나오겠지. 그죠?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에서 세변의 길이가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 무조건 3대 4대 5인 거예요. 예를 들어 6, 80 이런 것도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독립하는 이런 거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하지. 이런 거 다 마찬가지지.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 세변의 길이의 비는 3대 4대 5 그렇게 나오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삼각형에서 네저번의 반지름이 R이었을 때 이때 삼각형의 넓이를 네저번의 반지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방법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고3 때까지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어. 이 방법을 봐보자. 이거 여러분들이 사실 중학교 때 배운 거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세변의 길이가 ABC라고 하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세 개로 갈라서 더할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세 삼각형의 넓이 합이 전체 넓이가 된다. 이거를 이용을 하면 여기서 네저번의 반지름이라는 건 여기 접점까지 연결한 게 이게 네저번 반지름이야. 접점을 연결한 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직각이라는 얘기는 이쪽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높이라고 볼 수 있지. 넓이를 나타내보면 2분의 1 AR 플러스 2분의 1 BR 플러스 2분의 1 CR이다. 이렇게 넓이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2분의 R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네저번 반지름을 넓이로 나타내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걸 뭐라고도 외우느냐면 넓이 S를 RS 이렇게 외우기도 해. RS. 넓이 S는 R 곱하기 소문자 S다. 소문자 S라는 건 뭐를 뜻하냐면 2분의 둘레이다.
근데 전에 있던 교과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교과서가 바뀌어서 그냥 이 정도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삼각 함수라는 걸 지금은 안 배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과만 배우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알고 있어도 되고 일단 내접은 반지름을 이용해서 넓이를 나타낼 수가 있다. S는 RS라고 외워도 되고 이때 소문자 S는 2분의 둘레 이렇게 외워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외워도 되고. 그러면 여기 이제 뭐라고 되면 직각삼각형의 세변이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내접원의 반지름이 공차와 같은 걸 증명하라.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처럼 내접원 반지름이 공차랑 같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런 거 증명을 해보자. 직각삼각형의 세변이 등차 수열이야. 그럼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원에 외접하게 삼각형의 입장에서는 원에 외접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려졌다고 치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증명했던 게 뭐였어? 직각삼각형의 세변이 등차 수열이면 세변의 길이의 비가 뭐였어? 이걸 A-D, A 플러스 D 이렇게 놓고 이제 증명을 해보니까 세변의 길이가 3D, 4D, 5D 이렇게 뜨는 거 좀 전에 증명했지? 그럼 이걸 직접적으로 이용하면 돼. 만약에 이렇게 증명 문제를 낸다면 이 과정부터 다시 증명을 해야지. A-D, A 플러스 D라고 잡고 피타고라스 원리를 쓰면 여기까지 유도가 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이후에 증명 과정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거를 밑변 높이로 보고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D 곱하기 4D 이렇게 밑변 높이로 보고 구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이 식에다 집어넣어서 구했을 때랑 같을 거다 그 얘기요. 그럼 이거는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소문자 X가 뜻하는 것이 2분의 둘레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집어넣어주면 2분의 둘레니까 지금 A, B, C가 뭐예요? 지금은 이거지 이거. 3D 플러스 4D 플러스 5D 이렇게 해주면 이 길이 없어지고 좌변은 12D제곱은 요거는 12DR이다. 그래서 양변에서 12 약분해주면 공차와 내접원의 반지름이 같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지. 이건 뭘 얘기해 주느냐면 만약에 세변의 길이가 3, 4, 5였다. 즉 직각삼각형의 세변이 등차 수열이지. 이렇게 돼 있으면 내접원의 반지름이 뭐라고? 1이라고. 만약에 세변의 길이가 6, 8, 12였다. 세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이야. 그럼 내접원의 반지름이 공차와 같은 거야, 공차. 이걸 얘기해 주는 거지, 이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부하다 나면 이제 여러 차례 반복이 되니까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 내접원의 반지름과 공차가 같다. 여러분들이 2-6번은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공부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야. 뭐 잘 한번 공부해보자. 자, 처음부터 이제 접근 방법이 중요한데 이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갖는데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 옳지 않은 거 그렇게 돼 있는데 뒤로 갈수록 숫자가 크다고 돼 있고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식으로 풀려고 보면 뭐 절대값이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나눠야 돼.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죠? 그렇게 잡는 건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고 이게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면 딱 보는 순간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아 이거 그림으로 접근해야지 그 생각이 중요한 거야.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5와 y는 a 이렇게 두 개 그래프로 가르면 서로 다른 내실근이 등차수열이니까 이 두 개 그래프에 서로 다른 네 교점이 등차수열이다. 이걸 떠올리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첫 번째 식의 그림을 그리면 이거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 전체에다가 절대값이었을 때는 일단은 안에 거를 먼저 그리고 나서 밑에 거를 위로 꼭 올리면 된다. 이게 전체에다가 절대값이었을 때 구하는 방법이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5 절대값 씌워놨는데 안에 거를 먼저 그리면 x제곱 마이너스 원래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게 x제곱 마이너스 5겠지?
이거를 절대값이어서 꼭 걸리면 원래 위에 거는 살려놓고 전체에다가 절대값이었으니까 원래 위에 그래프는 살려놓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은 플러스가 될 거니까 위쪽으로 꼭 걸리면 구조가 이런 식의 구조이다. 예? 여기는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5였던 것이 꺾어져 올라가면 5가 될 거다. 이렇게 나오겠지? 전체에다가 절대값이면 밑에 거를 꼭 걸린다. 그러면 y는 a라는 직선이 x축과 나라는 직선인지 x축이랑 평행해. 그러면 이게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쭉 되겠지? 근데 특히 지금은 내실근이 등차소열이야. 내 교점이 등차소열이야. 연립방정식이 그는 교점의 x좌표지. 교점의 x좌표가 등차소열인 거야. x좌표가. 그럼 직선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때 나오는 교점의 x좌표 4개가 등차소열이다. 그러면 아무 때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딱 정해져 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그 4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는데 그러면 y는 a라는 직선 이점이 돼 있다고 하죠. 이때 만나는 점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가 바로 등차소열을 이룬다 그런 뜻인 거지. 그러면 이걸 4개를 잡을 때 교점의 x좌표가 연립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교점의 x좌표를 잡는데 잡는 방법이 중요해.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우니까 잘 봐. 원래 여러분들이 등차소열을 이루는 4개 잡는 방법이 뭐였어? 등차소열을 이루는 4수 잡는 방법은 a-3d, a-d 그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요거 a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등차소열을 이루는 4수 잡는 방법은 4개는 짝수기니까 가운데를 비우고 a-d, a 플러스 d라고 잡는다 그랬지? 그럼 공차가 2d가 되게 잡은 거니까 이쪽은 a 플러스 3d라고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a-3d라고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4개를 잡는 건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되게 잡다 보니까 가운데를 비운 거예요. 짝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거랑 딱 비교를 해봐.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가운데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가운데를 비우고 좌우 대칭되게 배열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가운데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0이죠. y축이니까. 가운데 대칭의 중심이 y축이야. 0. x좌표가 0이야. 그럼 지금은 이렇게 잡지 말고 가운데 a에 해당되는 게 0이라고요. 그러면 아예 어떻게 잡느냐면 오른쪽은 d, 그 다음은 3d. 여기는 마이너스 d, 여기는 마이너스 3d. 이렇게 4개를 잡아야만 계산이 효율적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잡기만 하면 거의 풀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문제가 아주 중요하고 어렵지만 또 이제 요것만 제대로 발견하면 딱 풀리는 문제야. 그렇다면 이게 지금 문제 뜻이 뭐예요? 4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는데 배소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가장 작은 근이 알파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베타고 그 다음에 감마고 그 다음에 델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거의 풀렸는데 이제 답 확인해보자.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델타가 0이다. 1번. 알파 플러스 델타는 0이다. 맞는 거지? 델타는 3감마. 델타는 3감마.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3감마가 0이다. 알파 플러스 3감마. 여기다가 이거 3배에서 더하면 0이다. 1, 2, 3번은 그냥 무난히 풀리지. 3번까지 그렇게 만드는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건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야지. A가 4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A가 X축에 나라는 직선인데 평행한 직선인데 A를 어디에 잡았을 때 등차소열인가? 이걸 구해보라 그런 얘기야. 그럼 이거 식으로 푸는 수밖에 없어. 자, 그림을 딱 보면 이거는 원래 그래프야 꺾어져 올라간 그래프야 이게. 이거는 원래 그래프지. 가운데 이거는 꺾어져 올라간 그래프고 이거는 다시 원래 그래프야. 그러면 이쪽 부분이거나 이쪽 부분은 식이 어떻게 돼? 이거 나타내는 식이. 포물선의 식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5겠지. 원래 그래프라는 얘기는 절대값이 그냥 나왔다는 얘기고 이거는 꺾어져 올라간 그래프잖아. 포물선이 원래는 밑에 쪽에 있는 것을 0보다 작으니까 꺾어 올린 부분이지. 그럼 이 부분을 나타내는 식이 어떻게 돼? 절대값이 반대로 나와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나와 있겠지. 이 부분은 x제곱 마이너스 5, 꺾어져 올라간 부분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그림을 전체적으로 봐봐. 원래 그래프랑 만난 점이 프라마이너스 3D. 꺾어져 올라간 부분과 만나는 점이 프라마이너스 D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면 자, 연립방 정식을 풀려면 첫 번째 원래 그래프와 만난 점이 프라마이너스 3D이다. 그러면 원래 그래프라는 얘기는 X제곱 마이너스 5. 절대값이 부호를 바꾸지 않고 그냥 나와서 이게 Y는 A랑 만나는 점. 즉 이 방정식에서 그럼 이 방정식 이거의 근이 프라마이너스 3D라는 걸 내가 잡았지. 그러면 이거의 근이 프라마이너스 3D니까 프라마이너스 3D라고 가정했잖아 지금. 그럼 대입했을 때 만족하니까 9D제곱 마이너스 5는 A다. 일식 이렇게 두고 두 번째는 이거는 꺾어져 올라간 부분이야. 꺾어져 올라간 부분과 만나는 근이 프라마이너스 D이다. 즉 꺾어져 올라갔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반대로 나왔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는 A. 이거의 근이 프라마이너스 D이다. 그러면 대입했을 때 만족하니까 마이너스 D제곱 플러스 5는 A. 그걸 20. 그러면 1과 2를 적당히 연립하면 구할 수 있겠지? 자, A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A를 구하려면 D제곱을 소모시키려면 9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일식에다가 20 곱하기 9를 취해서 더해주면 9 곱해서 더해주니까 45에다가 5, 마이너스 5에서 40 9 곱해서 더해주면 10A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는 4. 저기 4번도 맞네. 그럼 다섯 번째도 확인해보자.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곱하는 얘기는 요거 4개를 곱한 거야. 이거 4개. 이거 4개를 곱해주니까 뭐가 돼? 9 뒤에 4승이지. 9 뒤에 4승. 근데 A에다가 4를 대입하면 A에다 4를 대입해서 넘겨주면 D제곱은 1이잖아. D제곱은 1. 그럼 뒤에 4승도 1이지. 9가 나와야지. 그죠? 저기 5번은 81 그랬으니까 틀린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번이 틀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그래서 내수가 등차별이기 때문에 원래 잡을 때는 A-3D, A-D 이런 식으로 4개를 잡는데 이거는 대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은 대칭의 중심이 그림에서 보면 Y축이 바로 대칭의 중심이니까 즉 X좌표가 0이니까 그러면 가운데가 0이니까 A가 0이라고 생각하고 잡는 된다. 그래서 잡는 방법이 중요해. 마이너스 D, 마이너스 3D, D, 3D. 그래서 이렇게 잡고 푸는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 중에 하나지.